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거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마치 눈도 서벅서벅이 내리고 참 좋은 날입니다. 오랜만이죠. 대쟁비결이라는 비결록을 마무리 짓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상하원 완결편까지 마무리 짓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 55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12운성으로 맥기봉을 보아 가지고 그 맥기봉에서 어떻게 해서 맥이 나와 가지고 혈을 맺으면은 어디에다가 혈을 맺고 어떻게 해서 그 혈처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12운성으로 된 맥기봉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전에 했던 것하고는 고차원이에요. 이 그림은 간단하고 그러지만은 용혈도가 한 4천여 가지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4,000가지 넘게 못 외워요. 한 200~300개 정도는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12운성에 묶어진 오행들의 산을 알아야만이 산에 가서 저 산은 누워 있구나, 앉아 있구나, 서 있구나, 엎드려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맥기봉에서 나오는 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것을 모르면 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리 음양, 이기학, 행기학 많이 알아도 이 맥기봉의 행도와 맥기봉의 성정과 맥기봉의 기, 이 세 가지를 모르면은 산에서는 봉사가 맹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53강까지는 기초적인 것이었고, 이거는 한 단계 푹 뛰어 올라가 가지고 현기학과 이기학이 겸해진 오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태양생에도 12운성이 포태양생 욕 대, 관, 세, 병, 사, 장 있죠? 이 12가지가 각각이 음양으로 2개씩 묶어져 가지고 각각의 오행의 산이 있어요. 그 각각이 오행이면 12운성이니까 2개씩이면은 5가지씩만 해도 2개씩이면은 60개가 되지 넘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12운성에 대한 진리학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맥기가 어떻게 내려와 가지고 무슨 혈로 맺는데 좋은 혈이다, 나쁜 혈이다, 혈이 맺었다, 안 맺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혈처에 무슨 성씨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정해주는 것이 또 이 맥기봉에서 포태양생 12운성으로 이루어진 산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간단하면서도 왜 높은 학문이냐, 전부 다 용에서 태조산에서부터 조산으로 해서 조산에서 내려오다가 계린을 하고 주산을 일으키고 다시 또 굴곡을 하고 가다가 벌뚝 일으켜서 현무를 만들고 현무에서 또 굴곡을 하고 가다가 과엽을 만들고 과엽에서 일어난 것이 이 맥기봉입니다. 이 맥기봉이야말로 천태만상의 상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해요. 포태양생 12운성 중에서도 양은 높은 산에서 만들어지는 맥기봉이고, 음은 이 50% 하산 5분 능선 밑으로 만들어지는 맥기봉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합니다.
왜 이 맥기봉이 중요하느냐? 사람 같으면 엄마의 뱃속에서 탯줄처럼 현미에서 맥이 태어나요. 잉태돼요. 그래서 가엽을 거쳐요. 그 가엽이 즉 탯줄, 사람 같으면 탯줄이요. 맥기는 애기입니다. 이 애기가 생생이 덜 된 애기예요. 현무에서 맥기가 잉태돼서 가엽은 탯줄이에요. 그러니까 가엽은 즉 맥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맥으로 되어 가지고 이 맥기가 비로소 맥기가 사람의 눈에 나타날 즈음이면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이러한 맥기봉에 만들고 이 혀를 맥기 위에서 맥기가 나타납니다. 그럼 어디서 나와요? 맥기봉에서 나오죠. 그럼 맥기 출신처는 어디냐? 맥기 출신처 간단하죠. 맥기봉이 맥기봉은 출신처지요. 그래서 맥기도 용이 중출용이 있고 좌출용이 있고 우출용이 있어요. 조산에서 나오는 용을 말하는 거예요. 혈체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봐서 아니에요. 혈체에 봐서 12운성으로 돌려가지고 내반으로 봅니다. 내반 정침으로 용을 볼 때에는 내반 정침으로 역순에서 봐요. 용이 나오는 것은 조산이요. 그러면 중출용이라 하는 것은 한 가운데로 용이 조산에서 개장천심을 딱 하고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중출용이요. 우측으로 나가면 우출용이 되겠죠. 또 좌측으로 나면 좌출용. 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맥기가 나오는데 딱 맥기가 가운데서 나오면은 정출맥 그렇습니다. 가운데서 나온다 해서 정출맥. 맥의 기운도 가운데서 나오는 맥이 가장 강합니다. 그 다음에는 좌측에서 나오는 맥이 좌출맥 그래요. 그러니까 조산이 중요하죠. 왜 조산이 중요하냐? 혀를 만들려고 용을 내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럼 맥기봉은 왜 중요하냐? 주산 현무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맥기봉이에요. 맥기는 비로소 이제 나타나가지고 태어나라고 내보내는 기운을 갖다가 뭉치고 있는 것이 맥기봉이에요. 그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현무에서 가엽을 타고 내려가다가 가엽에서 불뚝 처음으로 일어난 곳이 맥기봉. 즉 그것을 보는 거예요. 혀를 맺으려고 일어난 맥기봉이 좋아야 좋은 혀를 맺습니다. 맥기봉이 비틀어지고 산란하면은 그 혀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 혈체에서 나오는 자손들이 어떻습니까? 밥은 먹고 살아도 산란스럽고 덜 좋은 행위가 나오고 그러죠. 추악하게 생겼으면 살인자도 나오고 이런 중요한 것이 지금 해드리는 12운성이에요. 그런데 12운성이 왜 그림은 간단하느냐? 맥기봉을 하나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은 산봉우리 하나 맥기봉 모르기 때문에 맥기를 못 찾아요. 맥기봉 하나 산봉우리다 하고 봐버리면은 평생 가도 발전이 없습니다. 맥기봉이 어떻게 일어났으면은 예를 들어서 갑기가엽으로 나왔으면 맥기봉이 푹 일어날 때 어디로 일어납니까? 진술방으로 일어나요. 토니까 진술방에서 일어나면은 맥기는 또 어디로 내보냅니까? 진술 충미방으로 맥기가 나가요. 다른 곳으로 안 나갑니다. 쉽죠? 목이면 어쩌습니까? 갑, 을, 인, 묘방으로 나가겠죠. 간, 인, 감, 묘, 을방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맥기봉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림은 간단한 게 젖까지 것 해버리면은 양양 속 깊이는 못 들어가요. 이 다음에 더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혈이에요, 혈. 맥기봉에서 나가가지고
도두봉에서 고개 숙고 내려오면은 입수 결인 선사들이 그러죠. 무슨 용 몇 절 하에 무슨 맥이 어디로 돌아가지고 무슨 입수를 했으니 무슨 자에 무슨 득수 무슨 파가 생겼구나 이러죠. 이렇게 중요한 것이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어요. 이 고비를 넘으면은 다른 것은 다 쉬워요. 팔진법으로 들어가면 이게 조금 어렵고 이게 눈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2운성으로 맥기봉을 버는 것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팔진법 그것이 어렵습니다. 산에서 사주 빼는 법은 팔진법 속에서 들어버리니까 상관이 없어요. 산사주 빼는 법이 또 있는데 산사주 빼는 법은 상상외로 쉽습니다. 산사주 뺀다 하는 것은 산에 가지고 그 산에서 혈처에 앉아서 사주를 빼는 법이에요. 산의 사주를 그 혈처 사주를 빼면은 사람 사주 빼놓으면 설명이 나오죠. 이렇듯이 혈도 사주를 빼놓고 보면은 혈의 운세가 쭉 나열되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산사주라는 것은 혈처에 앉아서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넣고 사주를 뽑듯이 산에서도 사주를 그 혈의 사주를 뽑습니다. 사주를 뽑으면은 대운이 나오죠. 산에서도 대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에서 대운이 나오는 것을 산의 대운이라고 그래요. 네, 이거는 상상외로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것이 무엇이 어디겠냐. 팔진법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선의 운세를 흔히 앉아서도 볼 수 있는, 눈 감고도 볼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최고 단계가 있어요. 이것이 팔진법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팔진법 속에서는 이기학에서부터 현기학까지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끝나는데 오행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오행은 전부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내가 대정비결 학원에다가 팔진법을 실었거든요. 그래서 이 팔진법을 알면은 더 이상 공부는 안 해도 될 것이다 라고 감히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팔진법으로 해서 지리학은 이기학으로 시작해서 현기학으로 해서 산사주 빼는 법은 따로 있으니까 산사주 빼는 법으로 해서 마지막 단계는 팔진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오행과 팔계와 주역에서 이제 오행이라 하는 건 간단하죠. 오행 한 15가지만 알면 돼요. 그러고 난 연후에 8개와 64개 하고 구성과 구궁하고 12운성 붙여버리면은 되는데요. 거기서 더 정확하게 알려면은 팔진법으로 들어가야만이 더 정확하게 풍수지리학을 비로소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모든 것을 대정비결의 상권에다가는 이기학을 싣고 현기학을 살짝 곁들여 놨고 학원에다가는 처음에서부터서 최고 학문인 팔진법까지 해서 한 800여 편이 됩니다. 이렇게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진이라고 남겨야 되니까요. 여태까지 60여 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가지고 가버리면 못합니까? 그래서 길이길이 남겨 놓으려고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엊그제 저작권 등록증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12운성법이 간단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포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태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태라는 것은 포태양생법으로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현기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학과 현기학이 묶어져서 거기서 풀어놓는 묶어진 보따리를 푼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성체에 대해서 태혈은 음양이 따로 없어요. 하나만 딱 있습니다. 얕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수성체라고 굴렁굴렁 내려가서 한쪽이 딱 절벽으로 된 산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게 목성입니다. 이게 그 속에서 반듯하고 거꾸로 기역자를 거꾸로 엎어놓은 것처럼 생긴 것이 나무를 비어서 눕혀놓은 목성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안이 아니면 눈을 못 떠요. 웬만한 사람은 이거 못 찾습니다. 산 속에 저게 산이다만 생각하지 이 소개치를 사람들이 보려고를 안 해요. 그러고 볼 줄 알아야 보죠. 아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눈을 뜨면은 신안의 경지에 들어선다 하고, 몇 끼는 그냥 수월하게 먹었죠. 그 속에 있는 산을 찾는데 몇 끼 못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덩치가 큰 산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밑으로 가서 기역자를 거꾸로 엎어진 듯 통나무를 비어서 받쳐서 기역자를 엎어놓은 것 같아요.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혀를 맺는 것이 음양을 떠난다고 그랬죠. 음양이 똑같으니까 하나만 그리는 것이에요. 높은 산이든 얕은 산이든 음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산이 목성체의 태로 일어난 맥기봉은 이런 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수성체, 겉으로 보면 수성체니까 사람들이 수성체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 수성체 속에서 목이 눕혀놔가지고 배어서 눕혀놓아서 기역자로 앉고 그 속에서 혀를 맺는 것이 목성체로 일어난 태의 맥기봉,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맥기봉은 산봉우리는 수성체로 일어나 가지고 내려가는데 점점 아래로 기울어지면서 내려가고, 그러면은 좌측변의 중앙으로 들어가 가지고 통나무인 목성체로 기역자를 엎어놓은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좌측이죠. 혈은 목성체의 기역자를 옆으로 두고 그 기역자의 꺾어진 곳 속으로 들어가서 혈은 맺는다. 혈 맺는 등이 딱 나와버리죠. 수성체가 출렁출렁 이렇게 내려가는 이것을 탕류라고 그래요. 탕류하는 곳에서 목성체로 맥이 나와가지고 이 말이에요. 맥이 목성체로 나와가지고 혈을 맺는다. 탕류를 하는 곳에는 살기가 하나씩 있어요. 이 살기를 피해서 묘지를 쓰는 것이 이기학의 기본이요. 수성체 안에다가 통나무가 있으면 새싹이 나오므로 태에 속하는데 어떻게 맺느냐? 마디에다가 맺는다. 마디에서 싹이 나오니까 마디에다 맺는다 그 말이에요. 목성체의 태로 일어난 맥기봉은 멀리서 보면 물고기가 헤엄쳐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수성체는 두 개가 있어요. 양이고 음이고. 그리고 양은 높은 산에 있고 음은 얕은 산에, 낮은 산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양은 언제나 높다. 간단해요, 이거는. 양은 높은 산, 음은 낮은 산에 있는 수성체로 된 태의 산인데,
그 수성체로 된 태의 산은 양은 둥글면서도 아래도 둥글어요. 아래 그러면 어떻게 공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산은 이렇게 생겼지만 아래도 이렇게 둥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산을 볼 때에는 탁탁 떼어서 어디쯤 분해를 해서 보는 것이 산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에도 둥글고 아래도 둥근데 수성체는 어째 수성체라겠습니까? 이게 금성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볼 줄 알면 신한의 경지에 들어간다. 형기약으로가 들어가 가지고 신한의 경지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수성체 보세요. 수성체 출렁출렁 3개 있고 6개가 출렁출렁 한 가운데 중앙에다가 둥글게 도래를로 일어나서 맺는다. 간단하죠. 수성체의 맥기봉은 수성체의 맥기봉이에요. 산 아니에요. 둥글고 아름다운 뒤 중앙으로 딱 그 절반을 그서 놓으면 또 그 속에가 수성체가 출렁출렁 있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볼 줄 아는 눈을 떠야 돼요. 그냥 봐서는 똑같은 한 산덩어리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가운데 불루곡에 일어난 곳이 혈처이다. 이게 양으로 맺는 높은 산에서 맺는 수성체의 태로 일어난 맥기봉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수성체는 수성체인데 음으로 된 수성체, 야지에서 일어난 맥기봉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지에는 이렇게 둥글 수가 없죠. 야지는 야차우니까. 그러니까 살짝 둥글면서도 수성체는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둥글둥글한 것이 제일 밑에 있죠. 바닥에가. 그 바닥을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중앙에다가 묘지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성체예요. 지금 맥기봉을 찾을 때에 수성체를 찾으려면은 금성체에서 그 속에서 수성체의 태를 찾으려면은 그 속에서 물결을 찾으면은 바로 찾아집니다. 그래서 눈을 굉장히 밝게 떠야죠. 밝아져야죠. 보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보세요. 목성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성체인데 베어서 눕혀놓은 목성체를 보고 목성체라고 하더라. 그러면 수성체 속에 목성체가 들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수성체의 태로 된 맥기봉은 금성체로 된 산 속에서 수성체를 찾아가지고 가운데다가 혈을 맺는다 하더라. 간단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보실 줄 알면 돼요. 이거는 밖에서 멀리서 밖에서 보이는 것이고, 이거는 찾아야 찾는 것이에요. 굉장히 심도가 깊은 거예요. 이 정도 단계에 오르기까지는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1000명이 들으면은 5명 아까마까해요. 이거를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내가 장담하건데 다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시는 분들은 이걸 들으시면은 학문이 조금 들었구나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금성체에서 태로 일어난 맥기봉은 한마디 정의를 내리자면 생긴 큰 산 봉우리만 봐갖고는 평생 가도 못 찾는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속에 다른 데서 아니에요. 맥기봉이니까 맥기봉을 알아야 이걸 찾겠죠. 맥기봉만큼은 그 속에가 들어있는 것이 오행체다. 이렇게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겉에 토성체로 생겼으니 일반 뜯으니까 토성체로 이 맥기봉을 보고 저거 토성체다 해보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구성으로 변해가는 구성체 중에 하나예요. 알고 나면 쉬운데요. 입문한 사람은 무진장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를 상당한 시간을 걸쳐가지고 스승님한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배웠습니다. 금성체로 일어난 곳에서는 태로 생긴 맥기봉은 토성체로 일어나서는 토생근, 수성체로 일어나서는 수생목, 목성체로 되어 있으면 목생화 이렇게 하시면 쉬워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것만 찾으면 돼요. 쉽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성체는 토성체로 내모진 산에서 중앙에다가 양이든 음이든, 양은 더 두텁고 큰 높은 산을 양이라고 하고, 얇으면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것을 음이라고 그래요. 야지에 낮게요. 낮게 있는 산, 높게 있는 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성체의 태로 일어난 낮은 맥기봉에서 맺는 혈은 한 가운데로 들어가 가지고 둥글게 쏙 솟아요. 돌처럼, 돌국처럼 둥글게 푹 솟아 가지고 그 가운데다가 와혈로 맺습니다. 여기 이상하죠? 둥근데 솟아쓴 게 돌이나 유로 맺어야 되는데, 그러나 태는 숨습니다. 숨어야지 나타나 버리면은 바람 맞아서 안 돼요. 그래서 와혈로 들어가서 살짝, 안전은 와혈이 아니라 살짝 와혈로 돼서 맺습니다. 토성체 속에 금성체가 있어가지고 그 금성체 속에서 혈을 맺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똑같은데, 이 야지에 있는 것은 양탄자를 펴는 것처럼 생겼는데 가운데가 불룩이에요. 밭이나 야지 산이나 가운데가 불룩이에요. 그러면 그 불룩한 곳에 혈천은 어디가 있냐? 불룩하면서도 가운데가 살짝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혈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성체의 태로 맥기봉이 일어난 산은 그 말이에요. 화성체예요. 겉은 화성체. 그런데 겉에는 화성체인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토성체로 딱 길게 누워있죠. 이런 금성체는 가운데다, 수성체나 금성체는 가운데다 혈을 맺어버리지만은 토성체의 태맥기봉으로 일어난 산은 어떻습니까? 그곳을 떠나서 리장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떠날 리자, 리장법, 리법으로 묘지를 써요. 토성체를 떠나서 맺어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반반하는 것이 토성체입니다. 야지에서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체는 화성체인데 수성체는 아래로 내려가서 살짝 둥글게 끝을 만들어준 곳에서 역시 기역자로 토성체를 만들어준 곳에서 기역자가 품어주듯이 혈을 그 속에다가 맺습니다. 화성체의 태맥기봉으로 일어난 산에서는 화성체는 이게 휘어져요. 화성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체 산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봐도 금목수화도 찾기 쉽죠. 산에서는. 그러나 화성체의 산이 불꽃이 휘어져듯 바람에 흔들리듯 한쪽으로 싹 뾰족한 것이 휘어진 화성체가 화성체의 태맥기봉으로 일어난 산이다. 그러면 거기는 혈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 혈은 어디로 맺습니까? 금계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금계포라는 식으로 맺습니다. 그런데 가운데로 반뜨덕에 일렬로 5개의 바위가 있습니다. 빵 뜯어지는 않겠죠? 그러나 멀리서 봐서는 거운 반듯하듯이 가운데로 바위가 층층이 있는 것이 화성체로 맺어지는 태의 맥기봉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서는 이 화성체의 기운이 휘어져요.
머리가 구부러진다 한쪽으로 바람에 휘날린다고 그래요. 그것 보고 저 산이 바람에 휘날리는구나. 그래서 갈 바를 못 잡는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산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피해서 바위 살기를 피해서 좌측으로 가가지고 이 산 구부러진 쪽으로 가가지고 혀를 맺어요. 쉽죠? 이런 얘기를 안 드리면은 양쪽 가에 어느 쪽으로 갈까? 맺기가 이래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산 구부러진 쪽으로 가서 한쪽 가에다가 편안한 곳을 찾아 들어가 가지고 혀를 맺습니다. 머리가 구부러진 쪽이 이게 머리면은 이렇게 구부러졌으면요 이 구부러진 쪽으로 가야 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한은 어떻습니까? 음으로 된 야지에서는 그 말이에요. 야지에서는 이 화성체의 태맥기봉이 야지에 있어요. 꼭 상상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하를 구별해 드리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지에서 맺는 화성체의 태로 일어난 맥기봉은 아래로 쭉 가운데로 내려갑니다. 맥기가 가운데로 내려가 가지고 가운데서 조그마한 집을 짓고 그러니까 기소혈 같은 연소혈 같은 거 이런 것인데 연소혈은 약간 높은 데서 맺지만은 이런 것은 낮은 데서 맺기 때문에 금계포란이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혈을 맺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다음에는 이게 힘드실 거예요. 가협, 64가협이 있어요. 64가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량가협이니 양류가협이니 작약가협이니 부부가협이니 이런 64개의 가협이 있는데 다음 강의에는 이 가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운성 원칙은 12운성을 끝까지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깊기 때문에 학문이 너무 깊어요. 이 학문이 간단한 것 같아도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몇 기가 어디로 나오는가를 찾는 것이고 무슨 개가 나오는가를 찾는 것이고 산사주 빼는 법도 이곳에서 다 나온 것이고 무슨 성씨가 그 혈에 들어갈 것이다도 이곳에서 다 나와요. 그리고 무슨 혈로 맺을 것이다도 나오고 이렇게 얼마나 이 그림은 간단하지만은 얼마나 깊습니까? 그래서 너무 깊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보다 쉬운 걸로 64가협으로 원래는 포태양생 육대가랑 세병사장의 산을 전부 다 말씀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하시기가 초보자들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는 64과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추운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가정마다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